안녕하세요. 웃고 즐기는 지구과 스펀지지구의 홍민우 학생입니다. 자, 9월 평가원 시험 봤습니다. 마지막 시험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10월 교육청도 있는데 그건 이제 선배들이 많이 얘기하기를 자살 방지 모의고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낸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건 이제 9평이 거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9평 지금 지원이 뭐 예상은 했었죠. 쉽게 나올 거다 예상은 했는데 진짜 너무 쉬웠죠. 과도할 정도로 좀 쉽게 나왔습니다. 과도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이투스컷은 지금 보면 이투스컷 같은 경우는 몇 점으로 나오냐? 45점으로 나와. 이투스컷은 이 빠져 있네요. 그렇죠? 이투스컷은 45점으로 아니 45점이 아니지 48점. 48점으로 나오고 있는데 실제는 한 50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0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 다만 지금 지구과학은 3년 동안 어떤 스타일이 있었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6평, 9평이 계속 한 문제 틀린 게 1등급 컷이었어. 계속 그렇게 쉽게 나왔거든. 근데 막상 수능 가서는 막 42, 41 이게 이제 1등급 컷이 나왔기 때문에 마냥 쉽진 않을 것이다. 요거보다는 조금은 더 어렵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 후에 공부를 하시면 남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 1번부터 보면서 얼마나 어떻게 쉬웠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자, 다음은 방사성 원소를 이용하여 암석의 절대 원량을 구하는 원리에 대하여 학생 A, B, C가 나눈 대화래. 자, 보니까 자, 모원소가 붕괴하여 처음량의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린 시간이래. 이런 시간을 뭐라고 한다? 반감기라고 하는 거지. 이런 시간을 반감기라고 부른다. 반감기. 그래서 지금 보니까 모원소가 8개 있었는데 몇 개가 됐어? 2개가 됐어. 그럼 자원소가 6개가 됐네. 그럼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얼마? 1대 3이 됐다. 그럼 반감기 몇 번 지났다? 2번 지났다 이거지. 자, 그래서 반감기는 기억에 해당해. 맞고. 자, 현재 이 암석에 포함된 모원소와 자원소 비는 1대 3이야. 맞고. 자, 이 암석의 절대 연령은 몇 번 지났다? 2번 지났다. 곱하기 3이 아니라 곱하기 2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4번 A, B가 맞다 이거지. A, B가 맞다. 자, 2번 HR도에서 별들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다. HR도에서 그림은 서로 다른 별의 집단 가에서 라를 HR도에 나타냈다. 가에서 라는 거성, 외성, 주계열성, 초고성. 자, 초고성, 거성, 주계열성, 외성. 근데 HR도에서 어떤 특징이 있었냐? 주계열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 하단에 있으면 반지름 작다, 부피 작다, 밀도 크다 이거였지. 이런 별들이 모여있다. 자, 우측 상단에 있으면 반지름 크다, 부피 크다, 밀도 작다 이거였지. 세 번째, 주계열 길이는 좌측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광도, 질량, 반지름, 표면 온도가 크다 이거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자, 그럼 기억. 평균 광도는 가가 라보다 위에 있네. 광도가 커. 그럼 기억은 틀렸네. 니은. 표면 온도는 오른쪽에 있는 게 낮고 왼쪽이 높잖아. 그러면 나가 라보다 낮다. 맞네요.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디귿. 밀도 누가 크다고? 좌측하다. 외성이 크다. 그러니까 라가 가장 크다. 맞네. 그래서 5번 니은 디귿이 된다. 이거라. 5번 니은 디귿. 됐죠?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3번이죠. 자, 3번은 자, 그림 가는 우리나라 어느 해역의 표층 수온과 표층 염분을 나는 이 해역의 혼합층의 두께를 나타냈다. 가에 A와 B는 각각 표층 수온과 염분 중에 하나래. 일단 여름이 되면 수온이 높아질 거 아니야. 여름이 되면. 그럼 언제? 여름 될 때 수온 높아진 누구? B가 수온이네. 그럼 A가 염분이 된다 이거지. A가 염분이 된다 이거야. 그럼 수온이 높을 때 염분이 높진 않네. 그러니까 염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수온이 영향을 안 미치는 건 아니라 결정적 요인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뭐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다. 염분은 증발량과 강수량의 차이가 제일 중요했지. 이 값이 제일 중요했다. 자, 그리고 뭐 혼합층은 지금 이렇게 발달해 있대. 참 기억. 표층 해수의 밀도가 크려면 해수의 밀도가 크려면 수온은 낮아야 되고 염분은 높아야 된다. 그래서 보면 지금 수온 같은 경우는 4월 달은 이거고 10월 달에는 수온이 이거니까 수온만 보면 4월이 크다. 자, 염분 보니까 얘는 염분이 이거고 얘는 염분이 이거다. 그럼 염분 봐도 4월이 크다. 그러면 밀도는 4월이 크다. 기억 맞네. 자, 니은 수온 약층의 시작 깊이잖아. 봐봐. 몇 월이냐면 1월하고 7월이야. 1월 봐봐. 1월. 혼합층이 깊지. 혼합층이 깊어. 그러면 혼합층이 깊은 데까지 나타나고 수온 약층이 이렇게 시작돼. 그런데 몇 월이냐면 7월이야. 7월은 여기야. 그럼 얘는
수온약층의 시작 깊이가 얕아. 요만큼만 되고 쭉 이렇게 변해. 그러면 수온약층이 끝나는 지점이 얘가 더 깊네. 얘가 얕지? 그러니까 수온약층의 시작 깊이는 1월이 7월보다 깊다. 맞네요. 자, 마지막 디귿. 표층과 깊이 50m 해수에 수온차가 크다. 8월이 여름이니까 그냥 크겠죠. 이렇게 풀었으면 안 된다. 그래프를 이용했어야 된다. 자, 볼게. 2월하고 8월이야. 자, 2월의 표층 수온은 여기니까 대략 한 10도씨쯤 돼. 8월은 이쯤 되니까 한 25도쯤 된다고 치자. 이쯤 된단 말이야. 그런데 2월 봐봐. 2월에는 혼합층이 50m 이상 들어가지. 그럼 2월은 50m까지는 계속 혼합층이니까 계속 10도야. 근데 8월은 여기서 혼합층이 끝나. 그럼 이만큼 동안은 수온이 변할 거 아니야. 혼합층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수온차는 누가 크다. 그래서 8월이 큰 거다 이거라고. 됐습니까? 이렇게 판단했었어야 돼. 그래프랑 비교해서. 그래서 3번 기억니은. 자, 4번. 자, 4번은 심층순환을 일으키는 요인 중 일부인데 심층순환은 뭐 때문에 나타난다? 밀도차. 해수의 밀도차 때문에. 그럼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수온이나 염분이니까 얘는 수온 혹은 염분을 다르게 한 실험이겠네. 근데 지금 얼음 넣고 뜨거운 물이니까 얘는 수온을 이용한 거네. 수온을 이용했을 거다 이거지. 수온을 이용했다 이거야. 수온. 자, 그래서 해수의 수온차지. 수온차에 따라서. 그럼 얘가 얼음이니까 얘가 무거울 거야. 그럼 칸막이 열면 어떻게 돼? 이렇게 이동하겠지. 여기서 뭐 필름이 어쩌고저쩌고 한데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막았단 얘기야. 막았다가 열었다. 그냥 이 얘기야. 그럼 어디서 어디로 가? A의 소금이 어디로? B로 간다 이거네. 자, 그럼 기억. 수온 변화는 기억에 해당하고 니은. A는 고緯도 해역. 찬물이니까. 디귿. A는 니은. B는 디귿. 맞네. 그래서 5번이 된다 이거지. 5번. 자, 5번. 전형적인 은하의 특징 비교하는 거야. 정상 나선과 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래. 타원 은하 나올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였어? 늙은 별로 돼 있다. 표면 온도 낮은 별이다. 붉은 색깔 별이다. 이게 타원 은하의 항상 특징이었지. 정상 나선은 중심부 여기가 늙은 별이었고 나선팔 여기가 젊은 별로 되어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였어. 자, 그러면 기억. 별의 평균 나이는 가가 나보다 많다. 나이는 누가 많다고? 나가 많다고. 기억 틀렸지? 니은. 주계열성의 평균 질량은 자 처음 나온 보기야. 작년에도 그랬어. 9평에서 처음 쓴 보기를 수능에서 썼다고. 그럼 여기서 또 9평에 처음 쓴 보기 나오면 꼭 기억 잘해둬야 돼. 자, 질량을 물어봤는데 누구? 주계열. 주계열이 뭐? 광도, 질량, 반지름, 표면도 세트로 간다고. 다 같이 커진다고. 표면도 누가 높아? 얘가 높다 그랬잖아. 그럼 얘가 질량도 크겠네.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크다. 니 맞아. 디귿. 나에서 별의 평균 표면 온도는 얘 붉은색이잖아. 그러면 A0보다 A0는 만도지 흰색이잖아. 그럼 얘보다 높은 거네. 그러면 A0보다 높다. 아니지. 얘보다 낮다지.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틀렸지. 이게 쉽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이 문제에서 니은 보기가 헷갈릴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니은 빼고 나머지 보면 답이 나와버려. 기억 디귿이 다 틀려서. 이러면 쉬운 거야. 근데 보통 수능 가면 나머지 한 보기가 고민을 하게 만든다.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다. 그러면 그래서 나중에 기출을 다시 풀어볼 때는 반드시 1, 2, 3, 4, 5번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관식으로 푸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됩니다. 2번. 자, 6번. 자, 6번 보면 이것도 많이 봤던 그래프야. 자, 그림은 암석의 용융 곡선과 지하 기역 니은의 지하 온도 분포를 깊이에 따라 나타냈다. 기역과 니은은 해령과 섭입대래. 봐봐. 자, 섭입대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섭입이 일어나는데 해구가 나타나잖아. 이 해구는 주위보다 온도가 낮았었지. 그리고 압력이 높아서 그래서 마그마가 생길 수 없었는데 여기서 물이 유입되면 얘가 녹아서 마그마가 생겼잖아. 그래서 이 섭입대의 등온선을 보면 등온선이 이렇게 나왔었지. 등온선이 이런 식으로 나왔었다고. 그래서 뭐 이게 100도고 이게 200도. 그러면 섭입하는 요 지역은 주위보다 온도가 낮다. 그래서 쭉쭉쭉쭉 들어간다. 그래서 어디까지?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경계까지 가면 멈춘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차가운 물질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얘가 밑으로 뚝 떨어진다. 이게 차가운 플룸을 얘기한다 이거지. 자, 그러다가 여기 해령이 이렇게 있으면 해령은 멘틀 대류가 상승한다. 얘가 상승한다는 건 가볍다는 거고 가볍다는 건 뭐야? 온도가 높다는 걸 의미하지. 온도가 높음을 의미해.
그러니까 여기는 온도가 높아졌다. 그러면 뜨거운 물질이 위까지 올라오니까 지표 온도가 높을 거야. 그러면 지표 온도가 높게 나온 요거 니은 얘가 뭐야? 얘가 폐령이 된다 이거지.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된 거야? 원래는 이 동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압력 감소해서 이 선을 끌고 올라간 거지 위로 쭉. 그러다 보니까 일어났다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얘는 이렇게 되니까 얘는 해구가 되는 거지. 섭입대야. 섭입대. 그러면 얘는 마그마가 생기려면 선이 뭘로 바뀌어야 돼? 이걸로 바뀌어야 되네. 물의 유입. 그래서 요 선이 이렇게 바뀌면 요 선이 이렇게 바뀌면 물의 유입에 의해서 마그마가 생긴다 이거라고. 참 기억. 기억에서는 물이 포함된 멘틀 물질이 용융되어 마그마 생긴다. 그러네. 자, 니은. 니은에서는 유문암질, 해령이야. 여기 현무암질이지. 유문암질은 섭입대 위에 있는 대륙지각 하부에서 생기는 거야. 자, 디귿. 멘틀 물질이 용융되기 시작하는 온도래. 자, 이것도 처음 나온 표현이니까 기억합시다. 자, 처음 녹기 시작한 온도. 자, 기억은 물이 포함되면 여기서부터 녹아. 그럼 얘 녹는 온도가 여기야. 1000도 근처. 근데 얘는 어디서부터 녹아? 여기서부터 녹아. 물을 안 포함하면 여기, 물을 포함해도 여기. 어쨌든 물을 먹든 안 먹든 얘보다는 더 높은 온도에서 녹지. 그러니까 기억이 니은보다 낮다. 맞네. 그래서 기억 디귿 3번이 됩니다. 3번 기억 디귿. 됐죠? 예.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은 그림은 북쪽으로 이동하는, 자, 태풍이 북상한데, 북상하니까 여기 어디야? 북반구야. 그런데 이건 지금 동서로 나왔잖아. 동서로 나왔으면 북반구든 남반구든 상관없이 태풍 진행 방향 동쪽은 무조건 뭐야? 위험 반원이지. 그래서 바람이 센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금 어렵게 할 거면 영도면 북반구 이렇게 지나가고 남반구에서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럼 풍속을 동서로 안 줘. 남북으로 줘. 그럼 봐. 태풍이 여기 있을 때. 이때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을 때잖아. 무역풍. 이때는 봐봐라. 얘를 잘랐을 때 위쪽이 위험 반원이야. 즉 어디? 북쪽이 위험 반원이야. 근데 남반구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을 때 어디가 바람이 세? 아래쪽. 남쪽이 위험 반원이 돼. 됐어? 그럼 편서풍 때는 반대가 되겠지? 그래서 남북으로 주면 체크 잘 해봐야 돼. 근데 어쨌든 여기가 위험 반원이야. 위험 반원. 참 기억. A는 안전 반원. 맞네. 왼쪽이니까 서쪽이니까. 니은. 해수면 부근에서 공기의 연직 운동. 연직 운동이 활발하다는 건 구름을 잘 만드는 거고 비가 많이 온다. 비에선 비가 안 오죠. 태풍이 눈이니까 하강 기류가 생기니까 어디가 활발하다? C가 활발하다. 그러니까 B가 C보다 활발하다. 틀렸네. 디귿. 지상 1기도에서 등압선의 간격이 의미하는 건 풍속이야. 그러면 CD가 바람이 세니까 등압선 간격이 좁을 거야. 그럼 CD가 D보다 좁다. 맞네. 그래서 5번 기억 디귿. 자, 8번. 자, 8번은 자, 그림 가는 어느 날 21시 우리나라 주변의 지상 1기도를 나는 같은 시각에 적의 영상을 나타냈대. 적의 영상이 알려주는 게 뭐다? 적의 영상은 구름의 높이와 온도를 알려준다. 근데 적의 영상이 밝게 나타날수록 구름의 높이가 높다. 온도는 낮다. 근데 온도가 낮다는 거 바꿔 얘기하면 적외선 방출량이 적다는 걸 의미하지? 적외선 방출량이 적다 이거야. 자, 그리고 보니까 얘는 지금 여기에 고기압 있네. 시베리아 고기압, 시베리아 기단의 변질 얘기한다. 자, 그럼 기억. 지점 A에서는 남풍이 아니라 북풍결의 바람이 불지. 북풍. 자, 틀렸고. 니은. 시베리아 기단이 확장하는 동안 황해를 지나는 하층 기온은 저 위도로 오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점점 높아져. 혹은 불안정해진다 이거잖아. 니은 맞고. 디귿. 구름 최상부에서 방출하는 적외선 복사 에너지가 많다. 이 말은 적의 영상이 어둡다. 그럼 어디? 니은이 많겠네. 그럼 기억이 니은보다 많다. 틀렸네요. 그래서 2번 니은이 된다. 이거 2번 니은. 자, 9번. 자, 9번은 뭐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항상 전선이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 물리량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고. 물리량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그럼 물리량 변화가 큰 건 어디야? 촘촘한 데지. 그럼 어딘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촘촘한데 여기가 전선이 있는 데라고. 얘도 촘촘하니까 여기 어딘가가 전선이 있다 이 얘기야.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일기의 변화는 항상 어떻게 나타난다?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나타난다. 그럼 어디가 먼저? 동쪽이 먼저다.
그러면 가상의 선을 하나 그으라 그랬지? 그럼 얘가 먼저고 얘가 나중인데 얘가 지나가고 나니까 온도가 어떻게 됐어? 낮아졌어. 이 전선이 지나니까 온도가 낮아졌다고. 그럼 뭐가 지나간 거야? 한랭전선. 한랭전선이 지나갔다고. 한랭전선. 다시 얘도 봐봐. 여기다 선 거봐. 전선이 지나고 나니까 온도가 어떻게 됐어? 높아졌잖아. 그럼 뭐가 된다? 온난전선이 된다 이거지. 온난전선. 얘는 한랭전선, 얘는 온난전선이 된다고. 그럼 기억. 나에서 전선은 촘촘한데 어디? 니은. 틀렸고. 니은. 기압은 이것도 처음 나왔잖아. 봐. 분명히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온대적 기압이 생겼다 그랬잖아. 이렇게. 온대적 기압이. 그러면 B가 여기고 A가 여기잖아. 저기압 중심이랑 가까운데 어디다? A다. 그럼 기압은 어디가 낮다? A가 B지점 낮다. 니은? 맞잖아. 됐습니까? 아, 왜냐면 이게 온도만으로는 비교가 안 돼. 둘 다 몇 도야? 16도야. 자, 그럼 이거를 살짝 바꾸면 어떻게 돼? 여기다 표시하겠지? 여기에 뭐 D 이렇게 하지? 그럼 얘가 한랭전선이 생긴다니까. 저기압 중심이랑 누가 더 가깝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네. 자, 디귿 지점 B는 C보다 B는 지금 어디야? B는 지금 온난전선 쪽이니까 여기고 C는 이쪽이잖아. 그러면 C는 B보다 서쪽에 있네. 그러면 B는 C보다 서쪽이다 아니지. C가 B보다 서쪽인 거지. 그래서 2번 니은, 2번 니은. 자, 10번. 지질시대 문제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나왔다. 그냥 단수 남기로 나왔지. 단수 남기. 자, 얘 뭐야? A 제일 긴 거 원생누대. 여기는 시생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된다 이거지.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럼 기억. 다세포 생물의 출현 언제? 원생누대. 그러니까 A 틀렸고. 척추동물 어류잖아. 오르도비스기 언제? 고생대. C 맞고. 히말라야 산맥 신생대 말기. 그러니까 2. 4번. 4번 니은디귿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1번. 11번은 봐봐. 7월 교육청에 나왔던 문제 그래프 건들지도 않고 그대로 내놨지 지금. 자, A가 뭐야? 암흑물질. 얘가 암흑에너지. 얘가 보통물질이잖아. 보통물질. 자, 그럼 첫 번째. 우주 배경 복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현재로 올수록 온도 낮아지고 파장은 길어진다. 그러면 TC가 현재보다 짧다. 맞네. 자, 니은. TC보다 현재까지 B분의 A래. 야, 이건 뭔지 구분을 못해도 알겠다. 얘는 늘고 얘는 줄잖아. 그럼 B분의 A는 감소. 맞네. 디귿. 항성, 별. 우리가 입으로 내뱉을 수 있는 건 뭔지 아는 거지? 뭔지 아는 거니까 당연히 누구야? 보통 물질이겠네. 그러면 C다. 맞네요. 그래서 5번 기억니은 디귿이 된다고. 5번 기억니은 디귿. 자, 12번. 그림은 판의 경계와 최근 발생한 화산 분포의 일부를 나타냈다. 자, 봐. 화산이 터졌대. 화산이 터졌다면 셋 중에 하나야. 열점이든가 열공 내지는 해령이든가 혹은 섭입되든가 이렇게 돼. 근데 열점이면 이제 판의 경계랑 상관없는 지역에서 화산 터진다고 할 거고, 해령이면 판의 경계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날 거야. 섭입되면 경계 한쪽에 몰려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B지역이 지금 경계 한쪽에 몰려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섭입이지. 그리고 판 정중앙이니까 열점. 여기도 열점이 되겠다. 판의 경계와 상관없으니까. 자, 그럼 기억. 지역 A 하부에는 열점이니까 뜨거운 플룸의 상승, 즉 외핵과 멘틀의 경계부에서 상승하는 플룸이 있다. 기억 맞고요. 자, 니은. 지역 B의 하부에는 섭입형이니까 멘틀 대류 하강. 맞네. 자, 디귿. 암석권의 두께잖아. 자, 지금 B하고 C인데 C는 바다 쪽이고 B는 대륙 쪽이야. 그러면 봐, 대륙 지각이 있는 지역과 해양 지각이 있는 쪽 이렇게 되잖아. 이게 바다면. 그럼 여기가 연약권이라고 쳐봐. 대륙 지각이 있는 쪽은 암석권의 두께가 이만한데 해양 지각이 있는 쪽은 암석권의 두께가 이만하잖아. 대륙 지각 쪽이 암석권이 더 두껍네. 그래서 5번 기억니은 디귿이 되겠다. 이거 5번 기억니은 디귿. 됐지? 자, 13번은 그림은 주계열 단계가 시작한 직후부터 A와 B가 진화하는 동안 표면 온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는데 하나는 질량이 1배고 하나는 4배래. 그냥 봐라. 얘가 시간이 짧지? 그럼 뭐야? 수명이 짧다는 얘기잖아. 뭐야? 4배야. 얘는 1배가 된다 이거지.
1배가 된다 이거라고. 됐어? 참 기억. B는 중성자별. 아니지. 태양 정도니까 뭐로 돼? 외성. 자, 니은. 기억 시기일 때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 자, 얘는 질량이 큰 별이니까 뭐야? 중심핵이 대류핵이지. 중심핵이 대류핵이야. 근데 얘는 외곽이 대류지? 그럼 누가 깊어? 얘가 깊네. A가 깊다. 디귿. 기억일 때 주계열 단계 때 CNO 순환분의 pp야. 얘는 CNO 순환이 우세하지? 그럼 얘는 분모가 더 크잖아. 그럼 A가 B보다 이 값이 작겠네요. 그럼 A가 B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 그래서 2번 니은이 되겠다 이거라고. 2번 니은. 자, 14번. 전형적인 별의 물리량 문제다. 자, 근데 계산하기 편하게 절대 등급 대신에 이거 광도로 바꿀게. 얘를 1이라고 놓자. 그럼 얘네들이 몇 등급 차이나? 10등급. 그럼 10,000배 차이니까 10의 4승. 자, 얘네들이 5등급 차이 나네. 100배 차이 나니까 100분의 1이지. 자, 일단 얘는 모르겠고. 자, 근데 얘는 계산해 보면 자, 온도가 루트 2의 4제곱 4배. 이것 때문에 광도 4배. 얘 제곱이니까 4배. 그러면 16배네. 16배면 몇 등급 차이야? 3등급 차이지. 플러스 1.8. 됐어? 자, 얘 볼게. 얘 2분의 1이야. 그럼 뭐 16분의 1이라고. 근데 곱하기 기억 제곱했더니 만 나왔대. 그럼 얼마야? 기억 제곱이 16만이잖아. 그럼 기억 400. 자, 얘 100분의 1이잖아. 제곱하면 만분의 1이야. 거기다가 뭐 온도 4제곱 곱했더니 100분의 1 나왔대. 그럼 온도 4제곱이 얼마? 100이네. 맞아? 온도 4제곱이 100 되는 거잖아. 그러면 온도는 얼마? 루트 10이 되겠네. 루트 10이 되겠다 이거지. 루트 10. 그럼 온도는 누가 제일 높아? 나가 제일 높네. 자, 그럼 기억. 기억은 400 맞고. 자, 니은.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자, 온도는 최대 에너지 방출 영역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 이거잖아. 그러면 파장은 나하고 다를 봐봐. 온도가 누가 높아? 나가 다보다 표면 온도가 높지? 나가 다보다 표면 온도가 높아. 표면 온도가 높으면 파장은 어때야 돼? 짧아야 돼. 맞니? 얘가 온도가 3. 얼마고 얘는 1. 얼마니까 얘 온도 높잖아. 그럼 얘가 파장이 짧아야 돼. 그러면 나가 다의 2분의 1배보다 파장을 물어봤어. 파장이 근데 2분의 1배보다 길다 그랬네. 2분의 1배보다 길다? 2배 길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러면 2분의 1배보다 길다는 얘기는 온도가 얘가 지금 온도가 몇 배 차이 나는 거야? 루트 5배 차이 나지. 그러면 나가 다보다 루트 5배 커요. 그럼 파장은 루트 5분의 1배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2보다 2점 몇 배보다 2분의 1보다 어때? 짧은 거네. 그치?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네. 디귿. 절대 등급은 다가 태양보다 작지. 그래서 1번 기억이 된다 이거지. 1번 기억. 됐습니까? 네. 자, 15번. 엘니뇨와 라니냐 문제를 얘기하는데 자, 그린 가는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부는 바람의 동서방향 풍속 편차를 나는 A와 B 중 어느 한 시기에 관측한 강수량의 편차를 나타냈다. A와 B는 각각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 중 하나고 편차는 관측에서 평양. 가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게 플러스래. 그럼 뭐야? 서풍이 플러스야. 그럼 A 시기는 서풍이 강했어. 바꿔 얘기하면 동풍이. 약한 거네. 엘니뇨. 그럼 B는 라니냐. 근데 지금 이게 강수량인데 동태평양에 비가 안 와. 라니냐. 그럼 이게 B네. 간단하게 끝났다. 그러면 기억. 나는 B 맞고요. 니은 동태평양 적도에서 기압이 높다. 동태평양 기압이 높은 건 라니냐. 그러면 B가 높아야 되네. A가 B보다 높다. 틀렸네. 자, 디귿. 적도 부근 해역에서 서태평양 원래 수온이 높아. 동태평양 원래 수온이 낮아. 그럼 이 차이가 커지려면 수온이 높았던 데는 더 높아지고 낮았던 데는 더 낮아야 된다. 평상시 상황이 심해져. 그게 뭐라고? 라니냐. 그럼 A가 크겠지? 그럼 A가 B보다 A가 엘니뇨구나. B가 크겠지? 그럼 A가 B보다 크다. 틀렸네. 라니냐인 B가 커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1번 기억이 된다. 1번 기억. 자, 16번. 그림은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과 세차 운동에 의한 자전축 경사 방향을 나타냈다.
자, 경사각이랑 세차 운동만 고려한대. 자, 그럼 일단 경사각은 오로지 남중고도하고 상관이 있는데 경사각이 커지면 북반구, 남반구 상관없이 무조건 연교차 커지는 거지. 그럼 경사각이 커지는 거. 니은 보니까 얘는 커졌어. 그럼 얘는 연교차 일단 증가. 자, 얘는 지금 요 시점 기역은 여기니까 현재가 여기잖아. 그럼 현재보다 작아졌어. 그러면 현재보다 연교차 감소. 자, 두 번째. 현재하고 똑같대. 그럼 근일점을 예로 들어볼게. 자, 근일점에서 북반구는 계절이 뭐가 된다? 현재는 겨울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긴 지금 반대가 됐으니까 근일점에서 북반구는 여름이 된다 이거지. 여름이 된다 이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우리나라 겨울철의 평균 기온은 겨울철의 평균 기온. 얘는 지금 근일점이 겨울이고 현재는 지금 어떻게 돼? 현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현재와 반대 자전축 경사 각이고 경사 방향이잖아. 그럼 현재 같은 경우는 여기니까 이건 똑같아. 둘 다 근일점이 겨울이야. 그럼 경사각만 보면 되겠네. 근데 경사각이 작아졌을 때가 겨울의 남중고도가 높아지는 거지. 연교차가 주니까. 그럼 겨울의 온도는 기역이 더 높네. 그래서 기역 시기가 현재보다 높다. 기역 맞지. 자, 니은. 우리나라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니은하고 현재. 자, 니은하고 현재 비교하면 일단 연교차가 커져. 경사각만 보면. 근데 근일점이 여름이 됐어. 근일점이 겨울인데. 그럼 이걸 봐도 이때가 더 크네. 그럼 니은이 더 크다. 니은이 현재보다 크다. 니은도 맞아. 자, 디귿.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우리나라 낮의 길이야.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기역일 땐 뭐야? 겨울이야. 얘는 여름이야. 그럼 낮의 길이 누가 길어? 당연히 여름이 길어. 남중고도로 보면 여름에 남중고도 높아졌어. 근데 얘도 겨울에 남중고도 높아졌다고. 그럼 겨울에 남중고도가 높아져서 겨울에 낮의 길이가 길어질 수는 있겠지. 그런데 겨울에 낮의 길이가 길어지긴 하나 겨울이 여름보다 낮이 기니? 말이 안 되지. 겨울이 여름보다 길면 그건 여름이지. 그게 어떻게 겨울이니?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이때가 훨씬 더 길다 이거지. 그래서 3번 기역 니은. 그래서 EBS 교재에서도 많이 나왔어. 낮의 길이 관련된 거. 낮의 길이가 길다는 건 일반적으로 고도가 높다는데 고도가 높다는데 고도보다 우선되는 건 여름이냐 겨울이냐 당연히. 자, 17번. 또 수능에서 많이 나왔던 표현이지. 그냥 나이 그래프 그리라는 거잖아. 다만 그래프의 함정은 아래로 갈수록 나이가 많다 이거지. 이걸 못 봤으면 보자마자 답을 1번 골라버린다고. 그럼 골 때린다. 1번만 혼자 다르게 되는데 이렇게 쉽게 나올 리가 없어. 자,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이렇게 나란한 선을 하나 더 그려. 나란한 선을 이렇게. 그럼 봐봐. 얘 점점점 어디로 가고 있어? 위로 가고 있어. 그럼 나이가 점점점 어려져야 돼. 나이가 어려지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지. 자, 일단 그래프 이렇게 여기 밑에다 그릴까? 밑에다 그려보면 자,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여기 이렇게 놓으면 자, 여기 얘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휘지 않았다고 보자. 그럼 여기선 지금 어떻게 돼? 점점 나이가 어려지고 있어. 자, 그러다가 얘는 관입이니까 제일 어리네. 그럼 제일 위쪽에 이렇게 그려지겠지. 관입. 자,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나이가 많아지는데 얘보다는 지금 나이가 어려지는데 얘보다는 더 위에 있잖아. 그럼 여기보다 조금 더 위에 있어서 이렇게 어려지고 있다 이거지. 됐어? 자, 이제 문제는 여기야. 여기는 얘는 지금 얘하고 같은 지층이지. 맞아? 상반이 위로 올라간 역단층이잖아. 그러면 여기는 지금 나라는 선을 이렇게 그려보잖아. 그럼 이 방향으로 가면서 어떻게 가고 있어? 밑으로 가고 있어. 그럼 나이가 많아져야 돼. 나이가 많아지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제 여기서 조금 뚝 떨어져서 밑으로 향하는 그래프가 될 건데 문제는 그럼 밑으로 향하면 몇 번이야? 4번 아니면 5번인데 떨어진 간격이 얼마냐? 이거 가지고 비교하는 거? 아니지. 이거 가지고 구분하는 거 아니야. 뭐야? 자, 지워볼게. 봐봐. 여기 시작하는 지점과 여기 시작하는 지점 중에 나이 누가 많아? 얘는 지금 요 반보다 위에 있어. 근데 여기는 얘 반 정도에 있잖아. 그럼 얘가 더 어려. 얘가 더 나이가 많다고. 그럼 여기서 시작되는 점이 여기 첫 시작점보다는 어디 있어야 돼? 아래쪽에 그려줘야 돼. 근데 5번 그림 보면 나이가 겹쳤단 말이야, 선이. 그래서 몇 번이 된다? 그래서 4번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4번. 이해됐습니까? 예, 그렇게 찾는 겁니다. 자, 18번. 자,
그린 가는 어느 행성에서 중심별과 행성이 공통 질량 중심에서 돈대. 자, 행성이 이렇게 돌아. 그럼 별은 어떻게 돌아? 이렇게 돌아. 그럼 행성이 기역에 있을 때 별은 여기서 이렇게 돌아갈 거야. 그럼 쳐다보는 방에 다가오니까 청색편이. 그럼 얘네 기역. 파장이 짧아지는 게 이쪽이니까 이쪽이 길어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기역에 있을 때 여기 기역. 그럼 여기 니은, 여기 디귿이 되겠네. 그러면 니은, 디귿이 되겠다 이거지. 두 번째. 요건 지금 파장 변화량을 표시하고 있는데 파장 변화량. 지금 요 위치하고 요 위치가 시선 속도 최대지? 그럼 파장 변화량은 어때? 둘이 같겠네. 즉 A와 B의 절대값의 크기는 같을 거야. 변화량의 크기는. 자, B하고 D의 절대값의 크기도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관측 파장이 아니라 변화량이기 때문에 같은 거야. 변화량이기 때문에. 참 기억. 자, A는 행성이 기억이 아니라 디귿. 틀렸고. 자, 행성이 니은에서 디귿. 여기서 일로 간대. 그럼 별은 여기서 일로 가니까 멀어져. 적색편이 시선속도 증가. 맞네. 디귿. A 곱하기 B하고 얘하고 얘 곱하면 어때? 같네. 그러니까 작다가 아니라 같다. 그래서 2번 니은이 된다 이거라고. 2번 니은. 됐어? 2번 니은이 되겠다. 자, 19번입니다. 19번. 자, 허블의 법칙 문제 풀 때 위치 관계를 따질 때 일단 첫 번째 뭐 직선 상황을 보고 두 번째 직선이 안 되면 직각 삼각형 보고 그게 안 되면 이등변이나 정삼각형 생각하라 그랬지. 그렇게 풀면 간단하다 그랬어. 자, 그럼 볼게. 자, 일단은 우리 은하에서 봤을 때 A는 1 떨어져 있다고 치면 B는 얼마 떨어져 있어? 3 떨어져 있어. 우리 은하에서 A와 B의 거리비는 1대 3이야.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B에서 A를 봤을 때도 3이래. 왜냐면 자, V는 HR. 자, 고유 파장분의 파장 변화량 곱하기 빛의 속도인데 지금 문제상에서는 요거를 적색편이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면 거리와 적색편이랑 어때? 비례하잖아. 그럼 적색편이랑이 3배가 된다 했어. 봐라. 자, 우리 은하에서 자, 여기 우리 은하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은하가 여기 있는데 우리 은하에서 봤을 때 A가 여기 있었다고 치자. 1 떨어져 있다고 치자고. 근데 B를 봤단 말이야. B를 봤는데 얘가 얼마? 3 떨어져 있어야 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B에서 A를 봤을 때 3배래. 우리 은하에서 얘 봤을 때. 그럼 요 거리도 얼마? 3 나온다고. 뭐야? 이등변 나오는 거지. 이등변 삼각형 관계다 이거야. 참 기억.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적색 편이량은 B가 A의 몇 배? 3배. 3배 뭐니까? 두 번째. A에서 관측한 후퇴 속도는 B가 우리 은하의 몇 배? 3배. 자, 디귿.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A와 B는 동일 시선 방향이 아니지? 틀렸네요. 그래서 3번 기억 니은이 됩니다. 자, 마지막 20번. 20번은 뭐야? 재작년 수능 문제랑 똑같지? 재작년 수능 문제랑 똑같습니다. 자, 그림은 남반구에 위치한 열점에서 자, 열점 고정. 그러면 얘는 여기서 섬을 만들었어. 근데 일로 이동했네, 판이. 자, 근데 얘는 여기서 섬을 만들었어. 근데 판이 일로 이동했네. 동일한 시간 동안 누가? B가 많이 갔네. 그럼 B가 빠르네. 그럼 여기가 뭐야? 이게 해령이네.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니까. 그럼 여기는 변환단층이 될 수 있겠네. 됐지?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대. 자, 그러면 기억. 자, 판의 경계에서 화산 활동은 X가 Y보다 판의 경계에서 화산 활동은 X가 Y보다 활발하다. 왜? X는 해령이니까. 두 번째. 고지자기 복각의 절대값은 누가 커? 얘가 남이 20도고 얘가 남이 15도잖아. 그럼 누가? 얘가 더 고緯도에서 만들었네. 그러니까 화산섬 기역과 니은이 같다. 같을 수 없지. 누가? 니은이 더 큰 거지. 틀렸네. 니은. 됐지? 디귿. 자, 화산섬 기역에서 구한 고지자기 극은 자, 화산섬 니은에서 구한 고지자기 극보다 저희도에 위치한다. 얘가 고지자기 극이 뭐였어? 대륙이 움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 자, 지게가 여기 있었는데 고지자기 극이 여기 표시돼 있다 이 말이야. 1억 년 전에 고지자기 극이. 그럼 실제 요 위치는 아니잖아. 그럼 얘가 실제 북쪽은 여기 있는 거지. 그러면 이때 당시에 대륙의 위치는 여기 있었다는 거잖아. 맞아? 이렇게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 대륙을 움직이지 않고 여기다 고정시켜 놓고 얘기하겠대. 그러면 북극도 끌고 내려와야 되잖아. 그럼 얼마? 대륙이 이동한 만큼 얘도 끌고 내려와야 되지. 그럼 얘 대륙 몇 도 이동했어? 5도. 얘는 몇 도 이동했어? 10도. 그러니까 얘는 80도. 얘는 85도. 그럼 얘가 더 고緯도네. 그러니까 기역에서 구한 고지짝의 극은 니은에서 구한 고지짝의 극보다 저緯도가 아니라 고緯도에 위치한다 이거네. 그래서 기역이 됩니다. 기역. 됐죠? 예. 그래서 1번 기역이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20문제 9월 평가 문제 확인해 봤는데 처음에 서두 얘기한 것처럼 쉽습니다. 그렇게 까다롭지도 않고요. 근데 여기서 흥분해서 점수가 좀 잘 나왔다고 해서 흥분해서 이제 난 지학은 완성형이네.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 이러면 위험합니다. 꾸준하게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멈추지 말고 추가적으로 공부하시고 수능은 이것보다는 한 2문제 정도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시고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본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